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인베스트테이너 오늘도 어김없이 여러분들과 함께 찾아왔습니다. 자, 저는 여러분들께 성공을 업 시켜드릴 업사부 김성남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내셨어요? 자, 내일이 휴장입니다. 내일은 5월 15일. 참 옛날 생각 많이 납니다. 우리는 선생님한테 많이 맞기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님이 상당히 높은 존재, 거대한 존재였거든요. 지금은 또 좀 많이 다른 것 같긴 하지만 스승의 날, 그리고 부처님 오시는 날. 저는 종교가 불교는 아닙니다. 불교도 아니고 뭐 교회도 다니진 않지만 가끔 가다가 두물머리 쪽에 좀 유명한 절이 있어요. 한 번씩 머리가 복잡하거나 혹은 뭔가가 일이 좀 안 풀리고 꼬인다 싶을 때, 스트레스 많이 받을 때 조금 일찍 나서서 거기에 한번 들려서 차 한 잔이 또 무료로 제공이 돼요. 그러면 이제 조금 이렇게 시주함에다가 조금 넣고 나오면서 두물머리에서 또 산책하고 그러고 이제 돌아오는 코스로 좀 많이 활용하는데 한 번 정도 그런 코스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내일 또 부처님 오시고 그 다음에 CPI 발표도 있는 날이죠. 시장이 상당히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하루였던 것 같은데, 자, 오늘 우리 또 멋진 여벤져스 두 분과 함께 오늘의 하루를 풀어내 보도록 하고, 또 다음 우리 시장을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오늘의 종목까지도 여러분들 채널 고정해서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두 분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해 주실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빌 게이츠님부터 인사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화창한 화요일에 인사드리는 빌 게이츠입니다. 네, 오늘 CPI, PPI를 앞두고 시장은 관망세 속에서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관망 분위기에도 이 빌 게이츠의 종목은 급등을 하죠. 오늘은 또 어떤 급등 종목을 제가 가져왔는지 오늘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네, 뭐 그 문자 보내주면 이제 알려주는 그곳에서 오늘도 종목 이렇게 가고 있다라고 또 알려주셨는데, 멋졌습니다. 역시 신기할 정도로 우리 여벤져스 네 분의 삼지창 종목들 찍으면 뭐 강세로 가는 종목들 좋습니다. 자, 우리 수민님도요. 네, 안녕하세요. 화이팅! 하는 화요일에 인사드립니다. 경제학의 막내딸 김수민입니다. 비 오고 흐렸던 주말도 지나가고요. 이제 화창한 화요일 다가왔는데요. 오늘도 알차게 꽉꽉 채워왔으니까요.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화요일에 화가 나면 안 되고 네. 화이팅 해야 되는군요. 화이팅 해야죠. 아, 좋네요. 그죠? 네. 네, 원래 뭐 월요일 날은 원래 마시는 날. 화가 나서 마시는 날. 수요일 날 뭐였더라? 뭐 있지 않나요? 수요일, 목요일 뭐? 기억이 잘 안 나네요. 그러네. 요즘에 평일 날 아무래도 막 방송 활동도 이제 이렇게 하게 되고 술 먹을 일이 많이 줄어들어서 저는 이제 제가 4월 달부터 이 방송을 하면서 평소보다 술을 먹는 양이 한 반으로 줄어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랬는지 아니면 네. 여기 왔다 갔다 하면서 방송을 어떻게 보면 2시간 하잖아요. 요거 1시간 하고 이제 과외 1시간. 그러니까 한 3시간 이상의 소비가 돼요. 그러니까 평소보다 3시간 이상을 몸을 움직여서 그런 건지 네. 한 2주 만에 3kg가 빠지고 막 그때는 네네네 그랬거든요. 다시 그렇네요. 지금 살이 올라오겠습니다. 다시 주말에 조금씩 음주를 조금 늘렸더니 자, 다시 이제 좀 조절해야 되겠죠. 자, 시장도 조금은 조절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내일이 워낙에 중요하다라는 얘기 어제도 말씀드렸고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2번의 변곡이 있을 것 같아. 자, 아무래도 오늘 이제 PPI 발표 있고요. 내일 CPI 발표 있는데 이게 과연 어떻게 될까? 여러분들 높게 나오면 무조건 미국이 폭락해. 낮게 나오면 무조건 올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시장이 바라보고 있는 예상치 그 부분에 얼만큼 근접하는가, 넘는가, 부족한가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시장의 반응까지 보고 대응하는 게 저는 맞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또 그 분위기가 바뀔 수 있거나 가속화될 수 있는 게 또 한번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 22일 장 마감 후니까 우리나라로 치자면 23일이 되겠죠. 네. 그때의 또 분위기가 한번 크게 바뀔 수 있습니다.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23일의 변곡에서 더 큰 기회를 얻지 않을까. 그래서 엔비디아 부분들에서 시장이 원하는 어떤 그런 모습이 나타나서 시간에 급등을 했다. 그럼 우리는 명확해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와 소부장들 이쪽으로
명확하게 한 번 정도는 기회를 잡을 확률이 높으니까 오히려 또 그런 것들을 위해서 현금 확보를 조금씩 해서 가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어쨌든 저는 여러분들한테 화장품이나 이런 것들, 전력주 뭐 이런 것들 있죠. 올라가면 현금을 좀 만들자라고 계속해서 지난주 말부터 그리고 이번 어제, 오늘, 장중에도 제가 계속해서 방송 중에 많이 말씀을 좀 드렸던 것 같습니다. 조금이라도 현금 확보해 나가면 약간 마음이 편하다라는 얘기도 드려봐요. 자, 이제 차트 보면서 살짝 말씀 드려보는데 지금 그냥 갈 길을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니까 지금 이게 갈팡질팡합니다. 아직은 추세대 안에 있죠. 그죠? 이렇게 추세대 안에 있으면서도 코스피 차트 어떻게 가야 될지를 몰라. 그러면서도 파생시장에서요. 사실 지난 만기 때 콜로 크게 한번 터지고 만기 날은 또 풋으로 한번 터졌어요. 풋이 거의 뭐 20배, 30배짜리도 터질 정도로 나왔고 그렇게 변동이 커지고 나면 그 다음은 변동이 다시 줄어들면서 준비를 하거든요. 딱 그렇게 수렴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준비가 됐다. 이제 패턴적으로 봤을 때에는 한 3, 4일 정도의 움직임이지만 에너지가 모여 있죠. 위로 올라갈 수도 없고 내려갈 수도 없는 방향을 보고 확인하고 가자 하는 그런 모습이 뚜렷했다라고 보여집니다. 또 반면에 코스닥은 많이 올라가지도 못했고 애초에 그죠? 그리고 떨어질 때는 또 너무 먼저 떨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서 오늘은 좀 반등을 하면 모습들이었지만 그래도 저는 어쨌든 올라갈수록 뭐 현금화를 시켜놓고 오히려 내일 지나고 목요일부터 다시 한번 흐름을 맞춰서 대응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지금 미국 나스닥 시장 이제 엔비디아도 지금 보시다시피 그냥 어떻게 갈팡질팡 갈 길을 몰라요. 그냥 횡보만 하고 있는 중에 있고 주로 이제 나스닥 혹은 S&P 500을 여러분 보셔야 되는데 나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신고가를 낼까 말까 지금 고민하죠. 여기서 며칠간 쉬어가면서 전 고점에 왔으니까 튀면은 충분히 강하게 위로 얼마든지 열릴 수 있고요. 또 반면에 이제 전고점이잖아. 이거 넘어가면 역사적 고점이지만 여기에서 무언가가 이제 TSMC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많은 AI 글로벌 기업들이 실적 발표하고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었기 때문에 워렌 버핏도 애플 주식을 상당히 지분을 많이 줄였죠. 뭐 이런 식으로 현금 확보하는 그런 그루들이 있어서 아무래도 한 번 정도 내려가는 것도 예상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뭐 어쨌든 뚜껑 열어놓고 그 움직임이 작을 것 같지는 않아요. 쬐끔 움직이고 말 것 같지는 않고 조금은 변동이 크게 나오지 않을까 싶으니까 보고 확인하고 넘어가도 괜찮을까라는 얘기를 좀 드려보고자 하는 겁니다. 자, 이제 그래서 뭐 어찌하겠습니까? 일단 우리는 대응을 할 수 없으니까 만약에 뭐 해외 파생을 하신다거나 해외 주식 쪽 하시는 분들은 뭐 내일 또 어떻게 대응하시겠지만 국내 중심으로 매매하시는 분들은 지켜봐야 되겠죠. 자,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의 핫 섹터들 살펴보고 우리가 이제 내일을 지나간 다음에 어떤 식으로 또 바라보면 좋을지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빌게 히트님의 오늘 핫 섹터 먼저 한번 말씀해 주실까요? 네, 오늘 빌 게이츠가 가져온 첫 번째 핫테마는 증강현실입니다. 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애플은 비전 프로를 미국 밖 지역에 판매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 달 10일에서 14일 열리는 세계 연례 개발자 회의 이후에 해외 시장에 내놓을 예정입니다. 비전 프로는 애플의 혼합현실 헤드셋인데요. 실제 환경에서 가상의 정보를 융합해 가상세계를 구현하고 시각뿐 아니라 청각 등 오감을 접목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애플의 비전 프로는 한국을 포함해서 독일과 프랑스, 싱가포르, 중국 등 다양한 지역에 진출할 예정입니다. 비전 프로의 해외 시장 출시는 아이폰의 판매 둔화 시기에 매출 증대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소식에 오늘 덕산, 네오룩스, BHC, LG 이노텍 등 증강현실 및 아이폰 관련주가 강세를 보였고요. 특히나 제가 추천한 LG 이노텍이 오늘 5%대의 상승폭 보였습니다. 네, 이게 사실 여러분들 4차 산업혁명에서 상당히 센세이션한 그런 흐름들이 나타내줄 가능성이 있어요. 아직은 우리 생활 속까지 들어오지는 못하고 뭐 대부분 어떤 그 문화 체험하는 곳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경복궁에 가면 고궁박물관이 있거든요. 고궁박물관에 가면 그 석굴암을 가상 체험해 볼 수 있도록 이런 거 쓰고 VR 기기 쓰고 이렇게 움직여 볼 수 있어요.
보는 것들, 거기 안에를 둘러보는, 가상으로 둘러보는 거죠. 실제로 가는 게 아니라 그런 걸 해본다거나, 그 다음에 방금 얘기해 주신 것처럼 애플 비전, 가격이 원체 비싸긴 합니다만 이게 이제 점점 풀리는 거예요. 뭐 VR 게임 해보신 분들 막 되게 재밌어요. 뭐 이렇게 절벽 같은 데 가면 오호 막 너무 무섭고 고소공포증을 조금 느낄 정도로 게임 같은 것도 한번 해보고 했는데, 이게 또 재밌는 게요. 게임 같은 걸 하면은 내가 막 저기를 막 가고 뭐 이렇게 손을 막 이렇게 때리기도 하고 막 이래요. 네. 이런 거 해보면은 게임이 되거든요. 특히 몸으로 움직일 수 있는데 그런 신기한 바닥재를 한 거예요. 개발을 한 거예요. 맞아요. 내가 걸어가면 제자리에서 걸어집니다. 런닝머신처럼. 네. 근데 방향 이쪽으로 가든 저쪽으로 가든 난 항상 가운데로 오게 돼 있어요. 네, 막 아세요? 네, 뉴스에서 보셨죠? 봤는데 엄청 네네네. 신기하더라고요. 신기하죠. 네. 그러면 이제 그 범위 안에서만 있게 되니까 내가 TV를 그러니까 그 전에 버전에서는 그런 거 없을 때는 막 이렇게 권투 같은 거 한다거나 맞아요. 총싸움 한다거나 할 때 TV를 때리는 거야. 네. 자기도 모르게 TV 때리고 옆 사람 막 때려버리고, 맞아요. 예, 넘어지고 막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훨씬 안전하게 움직일 수 있는 이제 그런 상황들, 심지어는 이제 소리 뭐 부분들이랄지 나중에 가서는 어떤 촉감적인 부분들도 어떻게든 재현이 되지 않을까. 현재 우리가 스마트폰은 햅틱 기능이라서 징징징징징 하면서 네. 뭔가가 이렇게 찰지게 소리와 함께,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게임을 한다. 그러면 이제 내가 검을 들고 몬스터, 괴물을 이렇게 싸우고 이기고 싸우고 하잖아요. 검을 이렇게 쨍쨍 할 때마다 약간 그 느낌이 비슷하게 재현이 되는 거예요. 손끝에서도 그러는데 여기서 얼마나 그게 잘 재현이 되겠습니까? 그죠? 막 바람이 이렇게 불어준다거나 여러 가지로 쓰여질 거고요. 근데 여러분들 게임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코로나를 겪었잖아요. 네. 가상으로 여행을 다녀볼 수도 있죠. 오. 그래서 360도 요거 유튜버들이나 아니면은 이제 그런 활동하시는 직업들도 상당히 많아질 것 같아요. 네. 예, 여행 코스, 나만의 여행 코스 해가지고 360도 이 녹화 카메라 맞아요. 뭐 이런 것들, 그러면서 가이드처럼 이렇게 설명할 수 있고, 설명 듣기, 설명 꺼버리기, 뭐 얼마든지 그냥 한 곳에 머물러가고 계속 이럴 수도 있고, 거기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예쁜 아가씨가 나한테 와가지고 가상인데도 불구하고 헌팅 당하고, 그런 재미적 요소를 넣어놓으면 얼마나 이게 잘 팔리고 막 그러겠습니까? 그렇죠? 사업 아이템 여러분 같이 한번 생각해 주시면, 자, 어쨌든 그런 부분들뿐만 아니라 산업용으로도 좋다는 거예요. 산업용으로도 예를 들어서 어떤 기계를 우리가 이제 수리를 한다거나 뭐 할 때에 이게, 혹은 가구를, 핀란드 가구점 있잖아요. 거기 이제 이 땡땡이 거기에서 가구를 갖고 오면 여성분들이 이거 조립할 줄 몰라요. 어려운 게 있어. 간단한 것도 있지만 저도 가끔 앞뒤나 이렇게 이걸 뒤아래 뒤집어서 조립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끼우고 설명서를 보지 않아도 딱 1번 순서 1번, 그 너트 딱 몇 번, 이걸 이렇게 딱딱딱 짚어주면서 이렇게 띡띡띡띡 표시가 된다면 얼마나 쉬울까요? 네, 그렇게 해서 초보자들도 기술을 숙련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은 이미 쓰여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산업용으로도 얼마든지 될 수 있다. 그래서 이쪽 산업이 꽤나 커질 수 있는데 아직 그러한 단계까지 가기에 조금 거리감이 있어요. 그래서 주가 상태가 한번 올랐다가 꽤 긴 시간 동안 쉬었는데 최근 들어와서 어쩌면 여기에서 변화적인 부분을 보여주진 않을까 싶어갖고 저도 상당히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섹터입니다. 메타버스, 증강현실, 그죠? 자, 그러면 기기도 중요하고 소프트웨어도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우리 수미님. 네, 제가 준비한 첫 번째 핫이슈 섹터는 바로 AI GPT입니다. 제가 지난 4월 4일 탑픽 종목으로 선정했었던 섹터인데요. 생성형 AI GPT는 최근 AI 중에서도 빼놓고 볼 수 없는 중요한 분야입니다. 그중에서도 플리토, 국내에서 유일하게 언어 데이터 사업 영위하는 기업으로 소개해드렸었는데요. 당시 전략 매수가 대비 40.8% 상승하면서 목표가를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오늘도 보이는 수익 내신 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어제의 탑픽 종목이 어제의 핫이슈 섹터가 되는 저희 인베스테이너 포크에 이어서 삼지창까지 진출한 애덤 스미스입니다. 오늘의 탑픽 종목 그리고 핫이슈 섹터까지 AI GPT부터 보여드렸습니다. 네, 아니 플리토를 진짜 그때 이거 아직은 조금 빠른 거 아닐까? 여기가 요 날인가 이때 한번 차트를 한번 봐보면 여기 정도에서 이제 거의 바닥권이에요. 희마리도 없고 거래도 터지기 전이었어. 근데 이거를 조금 그런 거 아닌가 약간 그랬는데, 야, 신기하게 요거 타이밍을 저렇게 적절하게 잡아가지고 진짜 바닥이야. 딱 바닥이 갖고 여기서 쭉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40% 넘게 올라간 거거든요. 야, 요때 타이밍이나 혹은 그 GPT 관련된 종목들이 다 올라온 게 아니에요. 뭐 최근에 와서 브릿지텍이나 이런 것들도 급등세로 움직여서 오늘 또 잘 올라오긴 했지만 플리토가 상당히 안정적으로 그렇게 잘 올라왔거든요. 어쨌든 여러분들 보세요. 저도 이제 GPT를 무료 버전 안 쓰고 유료 버전을 한번 써보고 있습니다. 많이 쓰지 않아요. 그냥 돈 내고 그냥 체험을 해보는 겁니다. 요 그림도 그려주고, 네, 그다음에 영어도 이제 대화도 가능하고, 오늘 못하니까. 제가 영어를 못해서 여행을 한번 갈 때마다 너무 막 말문이 막히는 게 너무 막 창피하기도 하고 답답한 거예요. 근데 얘한테 영어로 나랑 지금 나 지금 중학교 1학년이야. 지금부터 나랑 너랑 외국에서 그 어디 호텔이나 혹은 식당에서 만났다고 가정하고 나에게 영어로 말을 걸어줘. 대화를 하자라고 하면 그렇게 해줍니다. 상황에 맞춰서. 예. 그러니까 얼마나 심지어는 이걸로 그 프로그램도 짜줘요. 맞아요. 프로그램을 짜주는데 파이썬 같은 그런 거 맞아요. 저는 배운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자, 나 지금부터 그 여행 영어 100가지 문장을 한번 연습해보고 싶은 프로그램을 파이썬으로 만들고 싶어. 코딩해줘. 그러면 코딩 쫙 나와요. 와. 실제 제가 한번 실행도 해봤어요. 물론 상당히 불안하긴 하면서 뭔가 좀 아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저처럼 완전 초짜들은 아직은 쓸 수 없는 기능인 것 같기는 해요. 너무 몰라서. 너무 모르니까. 네. 뭐 아무튼 그런 부분이지만 이번에 또 새롭게 그 음성용 GPT가 나온다 그래서 또 오늘 이렇게 튄 거거든요. 네, 맞아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문자는 쉬워요. 대한민국 문자 한글은 전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과학적 정말 쉬운 문자죠. 네. 근데 언어는 어려워요. 뉘앙스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래서 브릿지텍이나 지금 플리토 같은 이런 것들 언어 관련된 기업들이 급등하고 상승세를 만들어진 거거든요. 네. 너 밥은 먹었어? 이거하고 밥은 먹었냐? 이거하고 너무 다르잖아요. 맞아요. 표현도 막 와, 저 센 노란 이글이글 타오르는 뭐 노을이 어쩌죠 이런 표현들이 영어적인 부분이나 이런 게 안 돼. 그래서 역시 한국말은 한국 기업이 제일 가장 해석을 잘하는. 오히려 이런 부분들이 이제 바뀌어 나가는 그런 상황들이 되고 그래서 GPT를 잘 활용할 때에 오히려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 좀 더 가깝다 보니까 일본어로 한국 이렇게 문장을 일본어로 번역하고 일본어를 영어로 번역했을 때 정확도가 더 높다라는 뭐 그런 부분도 있으면 그것도 많이 접혀졌지만 어쨌든 자 최근까지 전력주, 구리, 전선 막 이런 것들이 급등을 했습니다. 왜? AI 하려고. 맞아요. 전기차 하려고. 그죠? 4차 산업이 되려고 인프라 깐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음 차례에 그 다음에 그 종목들의 이제 차 실현이 나오고 그 돈들이 그 다음 차례로 간다면 순서대로 갈 수 있겠지 않습니까? 그래서 AI 관련된 로봇 관련된 이런 것들은 절대 우리가 한눈 팔아서는 안 되는 그런 섹터라고 보여집니다. 네, 여기까지. 자, 우리 희정님 하나 더. 네, 이제 두 번째 핫테마 소개해드릴게요. 저희 두 번째 핫테마는 바로 철강입니다. 미국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발표를 앞두고 국내 철강주들이 오늘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이르면 14일 바이든 대통령이 전기차와 배터리, 반도체 등 전략적으로 중요한 산업에 대해서 중국산 제품에 대한 새 관세를 발표할 예정인데요. 지난달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철강 노조를 만나 중국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 인상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해당 제품에 대한 관세를 현행 7.5%에서 25%로 올리도록 권고한 바 있는데요. 중국 관세에 대한 반사 이익을 한국이 얻을 것이란 기대감에 오늘 국내 시장에서는 하이스틸, 세아 베스틸 지주, 부국철강 등 철강 관련주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네. 야, 이거 뭐 계속해서 예고가 됐던 사항들이었죠. 그래서 이슈적인 부분들이 나타나니까 그거 가능해졌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칠레가 먼저, 내가 먼저 칠레 그러고 중국을 따시 이렇게 딱 쳤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뭐 오죽하면 그랬겠냐. 미국을 미국보다도 먼저 어떤 관세적인 부분들에 철퇴를 내렸다.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해 보면 앞으로도 계속 미중 갈등 부분들이 계속 나타나지 않을까요? 여러 가지 부분으로 더 오히려 확대가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많이 드니까 관련해서도 잘 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원 여러 가지로 그다음에 뭐 2차 전지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도 사용되는 그런 그 원자재, 부품 뭐 이런 것들도 신경 써야 되는 그런 세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우리
수민님 얘기하기 전에 네. 우리 빌 게이츠님 이 명찰이 이렇게 있었거든요. 사선으로. 아니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네. 그 위스키를 제가 좋아하다 보니까 네. 위스키의 조니 워커라는 유명한 브랜드가 있어요. 가장 대중적으로 가장 많이 팔리는 블렌디드 위스키인데 조니 워커 그 라벨이 이렇게 비스듬하게 붙여놨어요. 왜 그랬을까요? 좀 더 튀어 보이려고? 오, 정답. 저도 네. 좀 비스듬히 네, 해볼까요? 일부러 지금 그러니까 딱 띄니까는 우리 셋 중에서 가장 이게 명찰이 눈에 띄잖아요. 야, 전략이 있었어. 역시 그죠? 빌 게이츠는 다. 빌 게이츠는 뭐가 달라도 달라. 네. 자, 우리 수민님 넘어갑시다. 네, 두 번째 하디슈 섹터 소개해 드릴 텐데요. 빌 게이츠님 한번 불러주시겠어요? 시리아. 네, 두 번째 하디슈 섹터에 대해 소개해 드릴게요. 오, 네, 바로 비슷한데요? 그렇죠, 비슷합니다. 네네네. 네, 김수민 아니고 온디바이스 AI가 제가 준비한 두 번째 하디슈 섹터인데요. 기존의 AI는 대규모 클라우드 서버 통신에서 데이터를 끌어와야 했는데 이 온디바이스 AI는 좀 다릅니다. 단어가 좀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요. 사실 시리나 빅스비 같은 익숙한 친구들이 이 온디바이스 AI로 진화하기 위해 노력 중인 프로그램들 중 하나입니다. 시리는 애플이 탑재한 음성 비서죠. 다만 이 기존 시리는 정해진 대답만 할 수 있고 잘 모르겠어요. 이런 대답을 주로 하기도 했었는데 이렇게 수행할 수 있는 업무들이 제한되는 것들이 넘어서서 애플이 다음 달에 생성형 AI, 즉 온디바이스 AI를 탑재한 음성 비서 시리의 차세대 버전을 공개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애플이 이번에 AI 칩셋이 들어간 아이패드를 발표하면서 정말 AI에 익숙해진 사회를 그리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제는 어리숙한 게 매력이었던 시리 또한 추억 속으로 사라질 예정입니다. 이 애플을 필두로 앞으로 생성형 AI 기술 등을 통한 IT 기업의 출현이 활발해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다른 플랫폼이나 다양한 산업에서도 이 AI 기술의 활용을 어떻게 더 범용성 있게 효율화할 것인지 그 귀추가 주목됩니다. 네. 자, 이게 이제 우리가 사실 제일 불편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해외여행이나 이렇게 가볼 때 제가 2월 달에 대만에 갔다 왔는데 중국 대한 말을 하나 모르잖아요. 근데 이제 야시장 같은 게 되게 유명해요. 유명한 야시장들이 한 3-4개가 있는데 이제 첫날 저녁에 도착해서 이제 야시장에 모였어요. 그래서 뭔가가 먹으려고 하는데 그냥 우육면이 제일 유명하니까 이거 이제 우리나라 이제 팝하고 요러고 들어가가지고 우육면 한 그릇 주세요를 한글로 치고 대만어로 이게 누른 거죠. 네.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읽어주잖아요. 그러니까 피식 웃으면서 한 그릇 주더라고요. 근데 이게 통신에 연결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쓸 수 있었던 거거든요. 통신에 연결이 안 되면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한국에서 이제 그 로밍하지 않고요. 유심 칩을 그냥 얼마 어치 쓸 수 있는 유심 칩을 꽂으면 현지에서 그렇게 쓸 수 있는 기능들이 있거든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저 준비해서 갔었었는데 그게 안 되면 안 되는 거야. 근데 요즘에 나오는 스마트폰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온 디바이스, 통신이 연결되지 않아도 얘 자체의 기능이 거기 안에 들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만 들고 다니면 배터리만 충전되어 있으면 어느 가서 어느 언어나 이렇게 뭐 번역이나 혹은 통역이나 이런 것들이 가능한 그런 부분들의 수준까지 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사실 플리토 대단해요. 네. 네, LG노텍 LS 또 장난 아니고 엄청나게 올랐는데 플리토 같은 이런 종목을 전략적인 부분들 이거 어떻게 같이 우리가 평상시에도 알 수 있습니까? 네, 지금 나가고 있는 샵 문자 3989로 업사부 세 글자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기회는 잡는 사람의 것이라는 말이 있죠. 더 이상 미루지 마시고 지금 바로 핸드폰 드셔서요. 샵 3989로 업사부 세 글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해서 저희가 또 장중이나 아무 때나 이렇게 좀 편안하게 소통도 좀 해보고요. 자, 그리고 우리가 이 방송이 끝나는 5시에 끝나면 쪽집게 과외를 합니다. 유튜브에서 탁스탁 세 글자 검색하시고 실시간 라이브가 5시 아마 한 5분 전쯤에 열릴 거예요. 그래서 열리면 들어오셔서 같이 소통하면서 얘기도 좀 하고 궁금한 종목 물어보셔도 되고요. 제가 자료 다 찾아가면서 알려드리기도 하니까 쪽집게 과외도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의 강의를 위해서 이동합니다. 채널 고정해주세요.
네, 자 여러분들 내일 휴장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좀 우리가 가벼우면서도 반드시 한 번은 생각해야 될 만한 매우 중요한 내용을 다루면 좋겠습니다. 우리 부자 될 수 있나요, 여러분? 부자 되려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이 시간에도 공부를 하고 여러분들 장중에도 매매하고 종목들 분석도 하고 많이들 하실 겁니다. 그죠? 우리 부자 될 수 있는 방법, 앙드레 코스톨라니가 얘기했던 부자 되는 방법 3가지가 있었었는데 한번 기억납니까?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가장 혹시, 인상 깊었던 게 네. 부자와 결혼해라. 그쵸. 부자, 재벌이면 제일 좋겠죠. 재벌하고 결혼하면 부자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재테크, 그렇죠. 투자로 성공하는 거예요. 투자로 성공해라.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돈을 많이 번 사람들 보면 뭐 어떤 사람들이 많아요. 사업을 해라. 그렇죠. 사업에 성공하면 돼요. 음. 말은 쉽죠? 말은 쉽죠? 사업을 뭐 누구나 아무나 합니까? 사실 실패 확률이 95% 이상, 식당도 96%입니다. 폐업률이. 지금 더 심해졌죠. 어머. 아니 지금 각자 사시는 지역에 네. 식당들 얼마나 일찍 문 닫아요? 그죠? 그리고 빈 가게 많아지고 있죠. 네. 예. 정말 저도 실감을 하거든요. 제가 있는 지역도 코로나 때에 어쨌든 일찍 문을 닫았었잖아요. 네. 그게요. 풀리고 나서도 이어지질 못하고 그냥 그대로 쭉 갑니다. 아이고. 대한민국에서 자영업을 하기 제일 좋았던 게 뭐냐면 야경이 아름다운 나라, 밤 문화가 상당히 많이 발달했기 때문이에요. 밤 문화. 그래서 과거에는 뭐 룸사롱부터 시작해서 엄청나게 술 막 1차, 2차, 3차. 요즘은 안 그러죠. 심지어 젊은 MZ 세대들 같이 있으면 회식 싫은데요? 저 집에 갈 건데요? 차라리 저기 영화 보러 가요. 뭐 이런 식이에요. 그죠, 맞죠? 그 금요일날 회식하면 완전 욕먹습니다. 그죠? 기껏해야 목요일하거나 아니면 점심으로 회식해요. 그러니까 지금 자영업이 너무 힘들 수밖에 없어요. 폐업도 많이 하고 그만큼 매출이 안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직원들을 내보낼 수밖에 없고 사장은 더 많이 일을 해야 돼요. 죽겠어 그냥 아주 그냥. 그죠? 우리가만 그래? 아니요. 옆에 가게 다른 동네에도 그래요. 전국이 지금. 근데 거의 전 세계가. 우리나라가 자영업 비율이 또 높았거든요. 그럼 이제 은퇴하시는 분들이 지금 늘어나요? 줄어들어요? 많이 늘어나고 있죠. 네. 그러니까 더 힘든 거예요. 그분들은 또 뭘 할까요? 힘든 겁니다. 자, 일단 부자 될 수 있는 방법 3가지. 사업에 성공하거나 부자와 결혼하거나 투자에 성공하거나. 자, 그러면 여기에 뭔가가 하나가 없어. 월급쟁이. 월급. 직장인. 근데 연봉 1억이면 그래도 부자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연봉 1억이야. 어때요? 약간 돈을 재테크로 불려서 좀 부자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아니 그냥 이제 월급 옛날 같으면 한 10년, 20년 전까지 너무 가도 10년 전만 해도 연봉 1억이면 와 부자다 이런 얘기 느낌이 막 팍팍 왔잖아요. 근데 지금 보면 연봉 1억이면요. 월 수령액이 네. 국민연금 26만 원 빼고 건강보험료 28만 원 빼고 근로소득세 7만 3천 원 빼고 근로소득세 98만 원 빼고 나면 총 1억에서 7,900만 원이 실수령액이 되고 이걸 12로 나누면 658만 원 정도 됩니다. 658만 원. 야, 연봉 1억인데 월 수령액이 658만 원. 그러면 너무 극단적으로 이걸 한 푼도 안 쓰고 뭐 이걸 다 모았을 때 그러지 말고 뭐 생활비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아무래도 연봉 1억 정도 될 정도면 나이가 아주 젊지는 않을 테고 아마도 뭐 그런 사람도 젊은 사람도 있겠지만 아마도 그래도 뭐 30대 후반이거나 40대이거나 그죠? 50대이거나 이런 분들이 많겠죠. 그러면 가정이 있을 테고 거의 여기 뭐 40대에도 솔로이신 분들 많지만 그래도 뭐 가정이 있을 거고 그러면 부부가 뭐 둘 다 같이 벌 수도 있겠고 자녀가 1명 정도는 있잖아요. 네. 내지는 2명 와 애국자죠. 어쨌든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생활비를 안 쓸래 안 쓸 수가 없죠. 정말 아껴 쓰면 이렇게 가정을 이루고 있어도 약 350 정도는 쓰지 않을까? 그죠? 그런데 이제 요즘에 만약에 집을 대출받아서 샀다. 그러면
이자 비용이 엄청 늘었으니까 사실 많이 힘들 거예요. 더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300만 원씩 모은다. 네, 300만 원씩 모은다라고 하면 10억을 모으려면, 왜냐하면 이제 서울에 웬만한 아파트 전세가 서울 약간 이렇게 들어오면 서울 전세, 그죠? 지방 같으면 이제 매매도 되겠지만 10억이면 전세 아직도 전세를 살려면 10억을 모으려고 하면 이제 빚을 안 내고, 그죠? 대부분은 대출 받아서 그렇게 하겠지만 300만 원씩 모으면 333개월 모아야 돼요. 27년이에요. 그러니까 돈을 부자가 되려면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 여기서 돈은 부자가 되려면 모으는 게 아니에요. 모으는 게 아니면 뭘까요? 불려야 된다. 그렇지요. 불려야 됩니다. 모아놓은 것들을 계속 불려 나가야만 내가 27년 전에 20년 만에 내지는 15년 만에 10년 만에 10억의 자산을 가져갈 수가 있죠. 있죠. 자, 여기서 한 번만 더 생각을 해봅시다. 네. 이제 내가 나이가 많이 들었다라고 한다면 노후 대비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지금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많이 늘어서 특히 여성분들이 많이 늘었고 코로나 때문에 이제 돌아가신 분들이 좀 있어서 살짝 내려오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약 82.7세 2022년 기준 82.7세 여성분들은 훨씬 높죠. 84세가 훨씬 넘습니다. 남자들은 좀 오래 못 살아요. 막 술을 많이 드시고 담배 피우시고 뭐 바람 피우고 그러면 수명이 훅훅 줄어들죠. 바람 피우면 수명이 팍팍 줄어듭니다. 자, 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렇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보통 1차 직업을 1차적으로 내가 길게 일하는 가장 메인이 된 직업을 은퇴하는 첫 번째 은퇴 시기가 몇 살? 45살? 40대이긴 합니다. 너무 야박하게 굴지는 말고 40 얼마일까요? 49세. 9세. 49.1세인가 그래요. 난리죠. 빠르네요. 야, 여기서 은퇴해가지고 어떻게? 아니, 먹고 살지. 82세까지 내가 앞으로 30한 5년 정도를 더 살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노후에 대한 대비적인 부분이 되려고 하니까 지금은 어때요? 은퇴를 1차적으로 해도 2차 직업을 가져야 되는 시기예요. 2차 직업을. 네. 이 중에서 이제 우리가 투자도 이제는 사업으로 봐라 라고 저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투자도 사업으로 생각하고 준비를 하고 해야지 그냥 덜컥 아이고 뭐 주식 야 옆에 영감도 저 주식 사갖고 돈 벌었다는데 나도 뭐 그냥 하지 되겠지 이런 마음가짐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장 특히나 최근에는 어렵지 않습니까? 또 우리는 너무 어렸을 때 또 주식하면 안 돼 이런 얘기 너무 많이 듣고 살았어, 그죠? 그러면 안 돼요.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자, 어쨌든 자 봅시다. 노후 대비 자산이 얼마나 필요할까? 한번 계산해 보세요. 지금 월 지출이 얼마이고 물가가 얼마 올라갈 테니까 내가 3, 40년을 더 살려고 하면 얼마가 필요하겠느냐? 그게 10억일까? 아니면 15억일까? 20억일까? 그죠? 계산해 봐야 되는 거. 그 다음에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노후에 가장 지출되는 것들 중에서 가장 걱정되는 지출이 뭘까요? 노후야. 점점점 내가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네. 이것에 대한 지출이 제일 걱정이 돼. 아, 그 의료 이런 쪽인가요? 그렇죠. 건강. 의료가 문제이죠. 아까 82세가 우리가 평균 수명이에요. 그러니까 82세 이상, 85세, 90세 사시는 분들도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건강 수명이라는 게 있어요. 아프지 않고 병원에 누워서 살지 않는 시기, 약간의 질병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일상생활이 가능한 그런 시기가 2019년 기준에서 73세예요. 그러면 약 9년이라는 시간을 우리가 병원에 뻔질나게 돌아다니든지 누워 계시다가 돌아가시는 거야. 그러면 이게 얼마나 큰 지출이 될까요? 그죠?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비를 어떻게 보험이든 뭐든 뭔가를 해놓지 않으면 너무 힘든 거야,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발상을 바꿔야 돼요. 여러분 KTNG 한국담배공사에 가면 담배로 잃은 건강 홍삼으로 되찾자.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농담입니다. 농담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지금 돈 벌자고 나의 건강을 너무 해쳐서 나중에 번 돈을 병원비로 다 쓰면 이게 무슨 필요가 있겠냐고요. 그래서 최고의 노후의 대비는 노후의 대비는 생각의 전환이 필요해서 여러분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건강관리 하자. 내일 휴장인데 여러분들 좀 편안하게 오늘 얘기 드리는 것들 한 번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너무 저도 왜냐하면 하루 종일 컴퓨터 앞에 앉아가지고 막 분석하고 막 밤잠 못 자고 스트레스 받고 그러니까 내 수명이 깎이는 게 느껴져. 아이고. 새벽에 갑자기 머리에 두근두근 하는 맥박이 여기서 띵 게 막 느껴진다니까요. 이게 내가 이러다가 큰일 나면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잠 그러니까 좀 많이 주무세요. 그러니까 그래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은 한잔 하고 주무시려고. 자, 아무튼 여러분들 최고의 노후 대비는 뭐다? 건강이다. 늙어서 우리 돈 많이 쓰지 맙시다. 건강하게 사시다가 우리 행복하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자, 채널 고정해 주세요. 네, 어찌 보면 너무도 뻔한 얘기일 수 있어요. 당연합니다. 뭐 뻔한 얘기지만 그래도 자꾸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담배 좀 끊으시고요. 술은 좀 줄이시고요. 좀 이렇게 산책도 더 많이 하시는 그런 또 내일 또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탑픽 그죠? 어떠한 섹터를 고르셨는지 확인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희정님. 네, 급등의 아이콘 빌 게이츠가 오늘 가져온 탑픽 섹터는 바로 원통형 배터리입니다. 전기차 시장에서 원통형 배터리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 배터리는 일정한 규격이 정해진 원통 모양의 배터리로 알루미늄 캔 안에서 전극이 돌돌 말려있는 양상으로 생산성이 높다고 합니다. 또 규격화된 사이즈로 대량 생산이 가능하고 전기차뿐만 아니라 전기 바이크 등 대량 마이크로 모빌리티 분야에서도 수요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또 배터리 관련주는 바이든의 중국 관세로 반사이익을 얻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큰데요. 관련 수혜주 조금 이따 알아보시죠. 네, 원통형 배터리 이게 이제 용량이 더 커진 것들 이제 이런 것들이 이슈가 되는데 어쨌든 2차 전지는 제가 어제 조금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약간의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들이 몇 가지 있기는 해요. 그래서 이따가 다시 한번 또 얘기를 해보도록 하고 그 와중에 뭐 잘 가는 놈만 있으면 됩니다. 종목만 잘 가면 되죠. 화이팅! 자, 우리 수미님. 네, 애덤 스민스의 오늘의 탑픽 섹터 바로 AI GPT입니다. 네, 대화용 인공지능 챗GPT를 개발한 미국 스타트업이 새로운 AI 모델 G4-5를 개발했습니다. 챗GPT를 움직이는 기반이 되는 기술인데 GPT-4 터보 이후 처음입니다. 이 5는 모든을 뜻하는 옴니의 앞글자에서 따왔다고 하는데요. 전작에 비해 처리 속도는 2배인데 운용 비용도 절반으로 줄였습니다. 목소리로 말을 걸면 사람과 같은 반응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약점이었던 반응 지연을 1000분의 1초인 밀리초 단위로 내리면서 극복해냈는데 음성 반응 속도가 빠른 경우 232밀리초, 평균 320밀리초대로 사람이 실제 대화할 때의 속도와 맞먹는다고 합니다. 인간의 감정을 읽고 농담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제 이 AI GPT의 미래가 저희의 상상보다도 빠른 것 같습니다. 오늘의 탑픽 섹터 AI GPT였습니다. 네, 이게 AI와
그 뭐였더라 이름이 갑자기 생각 안 나는데 옛날 영화에 GPT 비서랑 사랑에 빠진 남자 이야기 뭐 이런 것도 있었거든요. 사만다 뭐 어쩌고 하면서 뭐 있었는데 어쨌든 그런 세상이 오고 있는 거죠. 그런 부분들에서 맞춤형으로 사람을 오히려 갖고 놀 수도 있는 그죠? 얼마든지 그리고 본인이 위협이 된다면 정말 인류를 위협할 수도 있는 그런 것들이 지금 계속해서 문제가 제기가 되고 있고 그래서 야 우리 속도 조절 좀 하자라고 뭐 일론 머스크를 비롯해서 여러 사람들이 모였던 적이 있었어요. 네. 그래놓고 일론 머스크가 뒤로 그냥 낼름 AI 회사를 차려버렸죠. 자 어쨌든 천천히 속도 조절하자 해놓고 그런 겁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먼저 앞서 나가는 자들이 있는데 그걸 속도 조절한다는 게 쉽지는 않겠죠. 다만 어쨌든 인류가 인공지능 지들끼리 왔다 갔다 하면서 언어를 뭔가를 주고받는데 우리가 해석이 안 돼요. 뭐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겠습니다만 그만큼 빨라졌다는 거죠. 그만큼. 자 그러면 어쨌든 중요할 겁니다. 앞으로 엄청난 상승도 가능할 수 있는 섹터가 될 거예요. 2차 전지도 마찬가지요. AI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자 그럼 종목 알아봅시다. 종목 어떤 종목입니까? 네, 빌 게이츠가 가져온 탑픽 종목 바로 TCC 스틸입니다. TCC 스틸은 표면 처리 장판 회사로 음료캔의 소재인 주석도금 강판 그리고 원통형 2차 전지 케이스 소재인 니켈 도금 강판의 전문 기업이라고 합니다. TCC 스틸은 원통형 배터리를 LG 에너지 솔루션과 삼성 SDI에 납품하고 있는데요. 글로벌 회사들의 원통형 배터리 채택이 늘어나고 내년에는 TCC 스틸의 해당 매출 비중이 50% 이상이 될 거라고 전망되고 있습니다. 특히 바이든의 중국 관세가 시작되면 우리나라 2차 전지 관련주가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는데 2차 전지 우량 기업의 제품을 공급하는 TCC 스틸이 이에 따라 수혜를 받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자세한 매수 매도 전략은 오후 5시 팍스탁 유튜브에서 업사부 과외 시간에 확인하시죠. 네, 이거 댓글 보고 싶고 막 괴롭히고 싶은데 지금 시간이 없는 관계로 지금 제가 말을 더 많이 못하고 이따 5시에 한번 뭔가가 왜냐하면 LG 에너솔루션이나 삼성 S 이런 데다가 납품하는데 걔네들 주가가 못 가요. 연관은 없을까? 이따가 우리 같이 논의해봐요. 자, 우리 수미님. 네, 애덤 스미스의 탑픽 종목 또 돌아온 플리토입니다. 플리토 지난번 했던 종목. 네, 그죠? 맞습니다. 네. 언어데이터 판매 사업 기반으로 하고 있는 기업인데 4월 4일 탑픽 종목으로 보여드렸었는데요. 이 AI 상승세가 심상치 않게 지속이 되면서 더 좋은 전략과 함께 한 번 더 가져와 봤습니다. AI 이제 관심 가지면 늦었나? 애덤 스미스로 다들 수익 봤다는데 나는 기회 없는 건가 하시는 분들 아래 나가고 있는 문자 샵 3989로 업사부 3글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준비한 비밀 전략까지 함께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고 정말 빠르신 거니까요. 주어진 기회 놓치지 마시고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플리토 너무 좋고 지금 벌써 이전 추천 자리에서 40% 넘게 이렇게 올랐는데 또 한편으로는 또 태클을 걸자면 아니 벌써 많이 40% 올라온 거 아닌가? 네. 전략을 정말 잘 짜야 될 것 같은데, 네, 그죠? 맞아요. 어디에서 이걸 공략을 딱 정말 기가 막히게 딱 해가지고 어쨌든 수익만 나오면 되니까 그 전략이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두 분의 종목의 전략 여러분들 확인하기 위해서 잠시 후 우리 5시에 유튜브 팍스탁에서 팍스탁에서 여러분들 공개 방송 참여하시면 되시겠고요. 문자도 한번 보내보시면 또 참여하기 어려우신 분들 실시간 거기서 또 알려드리도록 하니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도 아쉽지만 여기서 인사를 드려야 돼요. 시간이 너무 빨라요. 매번 정말 마음이 아쉽습니다. 자, 그래도 저희 한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고 내일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